위자료 두둑히 챙겨줄게. 제발 이혼하자. 아파트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남편 최강민은 소리쳤습니다. 남편 최강민의 손에는 낯선 여성의 손이 맞잡혀 있었고 그 여성의 배는 둥그스름하게 불러 있었습니다. 타모님, 죄송하게 됐어요. 너가 죄송할 게 뭐가 있어. 임신도 못하는 여잔데. 임신 7개월은 좋게 돼 보였습니다. 위자료 두둑히 챙기면 너도 믿지는 장사는 아니잖아. 타모님, 위자료로 혼자 충분히 생활할 수 있을 거예요. 애도 안 딸렸으니까. 한지아라는 그 젊은 여성은 서아유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동정과 우월감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도장 찍어. 섭섭하지 않게 챙겨줄게. 강민의 말이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사업 협상을 하듯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서아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 말 없이 담담하게.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서아율이 지난 15년 동안 무엇을 준비해 왔는지를. 만약 여러분이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강남 아파트 50평형대 거실에서 벽시계가 오전 7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서아율은 식탁 위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미역국을 올려놓았습니다. 남편이 좋아한다고 했던 음식이었습니다. 아니, 좋아한다고 생각했던 음식이었습니다. 여보, 아침 차려놓았어요. 하지만 최강민은 신문 뒤에서 고개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무언가를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가끔 입가에 미소가 번지기도 했습니다. 서아율이 말을 걸 때와는 전혀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국이 식겠어요. 알았어. 짧은 대답뿐이었습니다. 강민은 신문을 내려놓고 국을 한 숟가락 떠서는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맹물 같네. 염분 섭취줄이라고 의사가 그랬잖아. 서아율의 가슴이 쪼그라들었습니다. 어제는 너무 짜다고 했었는데 오늘은 맹물 같다고 했습니다. 대체 어떻게 하면 맞출 수 있을까요? 죄송해요. 다시 끓일게요. 됐어. 시간 없어. 강민은 국그릇을 밀어내며 일어났습니다. 정장 재킷을 집어들고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점심은 회사에서 먹는다니까. 맨날 같은 말하지 마. 현관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거실에는 서아율 혼자만 남았습니다. 식탁 위의 미역국에서는 여전히 김이 올라오고 있었지만 이미 온기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아율은 조용히 국그릇을 치웠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찬물에 손이 시렸지만 마음이 더 시렸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남편의 눈빛에서 따뜻함이 사라진 게 오후 2시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하율아, 병원은 갔어? 네, 어머님. 결과는? 아직 더 지켜봐야 한다고 하셔서요. 전화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15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소식이 없으니 요즘 불임 치료 잘한다던데 적극적으로 해봐. 네, 어머님. 우리 강민이는 집안 장남인데 이러면 안 되지 않겠어? 전화를 끊고 나서 서아율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결혼 15년 동안 들어온 말이었습니다. 아이가 없는 것은 모두 그녀의 탓이었습니다. 검사를 받아보자고 해도 강민은 항상 거부했습니다. 남자가 그런 검사를 왜 받아? 우리 집안은 대대로 아들이 잘 태어났어. 그렇게 모든 책임은 서아율에게 돌아왔습니다. 친구들의 임신 소식을 들을 때마다 축하한다면서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남들은 쉽게 이루는 일이 왜 자신에게만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저녁 9시가 되어서야 강민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저녁 드셨어요? 회식했다니까.
강민은 거실 소파에 벌러덩 드러누웠습니다. 넥타이를 풀어 헤치고는 TV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서아율은 물수건을 가져와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얼굴 좀 닦으세요. 혼자 할 수 있어. 퉁명스러운 말투였습니다. 서아율은 물수건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주방으로 갔습니다. 해장국이라도 끓여놓을까 했지만 이미 먹었다니까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밤 11시 서아율이 침실로 들어가려 하자 강민이 말했습니다. 나 오늘 소파에서 잘게.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회사 일로 머리 아파서 혼자 있고 싶어. 서아율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침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아서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처음엔 아이가 생기면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5년이 흘렀습니다.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새벽 2시 서아율은 잠이 오지 않아서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강민이 소파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탁자 위에 놓여 있었는데 화면이 켜져 있었습니다. 서아율이 휴대폰을 집어 들려는 순간 메시지 알림이 떴습니다. 자기야, 내일 병원 같이 가줄 수 있어? 혼자 가기 무서워. 서아율의 손이 떨렸습니다. 발신자는 지은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은 지아였겠네요. 휴대폰을 다시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화면이 꺼질 때까지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선명해졌습니다. 냉랭한 태도, 늦은 귀가, 회식이라는 핑계들. 서아율은 다시 침실로 돌아가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까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그때 문득 떠오른 것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친구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요즘 주식 공부하는 사람들 많더라. 작은 돈으로 시작해서 큰 돈 번 사람도 있고. 서아율은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서 컴퓨터를 켰습니다. 화면이 밝아지자 마음도 조금 밝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자. 나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자. 그렇게 서아율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5시 서아율은 알람도 맞추지 않았는데 눈이 떠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강민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아율은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컴퓨터를 켜자 파란 불빛이 고요한 새벽을 밝혔습니다. 검색창에 주식 초보라고 입력했습니다. 수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차트 보는 법, 용어 설명, 투자 원칙들. 처음 보는 단어들이 가득했지만 서아율은 하나하나 노트에 적어가며 공부했습니다. 지지선, 저항선, 거래량. 낯선 용어들이었지만 집중해서 읽다 보니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7시가 되자 강민이 일어났습니다. 서아율은 재빨리 컴퓨터를 끄고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아침 드세요. 응. 여전히 차가운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어제만큼 마음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뭔가 다른 일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습니다. 강민이 출근하고 나서 서아율은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기본적인 개념들이 머릿속에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에서 주식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처음엔 100만 원만 넣었습니다. 생활비에서 조금씩 아껴서 모은 돈이었습니다. 첫 투자 종목은 신중하게 골랐습니다. 평소 잘 아는 식품회사 주식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매수 버튼을 눌렀습니다. 10만 원어치였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다음 날 주가가 3% 올랐습니다. 3천 원의 수익이었지만 서아율에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내가 해낸 거야. 한 달이 지나자 100만 원이 120만 원이 되었습니다. 강민의 한 달 용돈보다 적은 금액이었지만 서아율에게는 소중한 첫 결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강민의 태도가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오늘 회사 회식이야. 늦을 것 같아. 주말에도 골프 약속 있어. 예전 같으면 언제 들어올지 물어봤을 텐데 이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답을 듣기 싫은 질문은 하지 않는 게 낫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강민이 골프를 간다며 나간 후 서아율은 주식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최강민님 택배입니다. 박스를 받아들고 보니 발송인이 한지아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어디서 본 이름 같은데. 아, 그 휴대폰 메시지의 여자였습니다. 서아율은 박스를 거실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저녁에 강민이 돌아와서 박스를 보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거 뭐야? 택배 왔어요. 한지아 씨가 보낸 것 같던데. 강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 회사 관련 자료야. 박스를 들고 서재로 들어가는 강민의 뒷모습을 보며 서아율은 확신했습니다. 지아라는 여자는 단순한 직장 동료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서아율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눈물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머릿속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현재 투자금 200만 원, 수익률 20%, 이 속도로 간다면 1년 후에는 얼마나 될까? 서아율은 노트를 꺼내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복리의 마법이라고 했던 그 개념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새벽 3시 서아율은 결심했습니다. 본격적으로 해보자. 더 크게, 더 전문적으로. 다음 날부터 서아율의 일과가 바뀌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해외 증시를 확인하고 오전에는 국내 뉴스와 기업 분석을 했습니다. 강민이 늦게 들어와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집중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한 달 후 투자금이 3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서아율은 생활비에서 조금씩 더 보태기 시작했습니다. 식비를 줄이고 용돈을 아껴서 투자금을 늘려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인터넷에서 부동산 투자에 관한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식도 좋지만 부동산이야말로 진짜 부의 근원이다. 서아율은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새로운 공부가 시작되었습니다. 부동산 관련 책을 주문하고 온라인 강의를 신청했습니다. 도시계획, 개발계획, 교통인프라,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하나씩 공부해 나갔습니다. 그러던 중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강민의 회사에서 진행하는 개발 프로젝트들이 부동산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아율은 강민이 집에서 하는 전화 통화를 주의 깊게 들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땅 매입은 언제 확정되는 거야? 인허가는 다음 달에 날 것 같은데. 서아율은 노트에 이런 정보들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의 회사가 개발하는 지역 주변의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다는 것을, 그리고 그 정보를 미리 알 수 있다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서아율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단순히 주식 투자로 용돈을 버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아율은 새로운 목표를 세웠습니다. 1년 안에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는 것, 그리고 진짜 경제적 독립을 이루는 것. 그날 밤 강민이 또다시 늦게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와 함께 향수 냄새도 났습니다. 여자 향수 냄새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질문을 했을 텐데 이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대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워. 덕분에 새로운 길을 찾았어.
서하율의 복수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만 아직 아무도 모를 뿐이었습니다. 서하율은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세웠습니다. 손절가는 매수가의 마이너스 10%, 분할 매수는 3회에 나누어 현금 비중은 항상 30% 이상 유지하기. 매일 아침 투자일지를 썼습니다. 어떤 종목을 왜 샀는지, 손실이 났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분석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말자. 원칙을 지키자. 노트 첫 페이지에 적어놓은 문구였습니다. 주가가 급락할 때마다 이 글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2달이 지나자 투자금이 5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서하율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해외 증시부터 확인했습니다. 여보, 요즘 뭔가 달라 보여. 어느 날 강민이 말했습니다. 표정이 밝아졌어. 뭔가 좋은 일 있어? 서하율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냥 건강해져서 그런가 봐요. 목표가 생기고 나서 정말 건강해진 기분이었습니다. 예전처럼 시어머니 전화를 받아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3개월 후 서하율은 부동산 투자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법원 경매, 공매, 감정가 대비 시세 분석까지 공부했습니다. 그러던 중 강민의 전화 통화에서 중요한 정보를 들었습니다. 다음 달에 도시계획 발표나면 그 지역 땅값이 확 뛸 거야. 분당 쪽 신도시 확장 계획. 아직 발표 전이니까 조용히 해. 서하율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이런 정보를 미리 안다는 것은 엄청난 기회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서하율은 분당 일대를 조사했습니다. 지하철 노선도, 학군 정보, 주변 상권까지 직접 현장에 나가서 발품을 팔았습니다. 일주일 후 서하율은 결정했습니다. 분당 외곽의 작은 토지 한 필지를 매입하기로 한 것입니다. 가격은 2천만 원. 지금까지 모은 돈을 모두 투입해야 하는 금액이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 손이 떨렸습니다. 부인, 이런 투자 처음 해보시는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괜찮습니다. 서하율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한 달 후 정말로 분당 신도시 확장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서하율이 매입한 토지 근처도 개발 구역에 포함되었습니다. 토지 가격이 하루아침에 3천만 원으로 뛰었습니다. 한 달 만에 1,000만 원의 수익이었습니다. 서하율은 토지를 바로 매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 성공을 발판으로 더 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때부터 서하율은 강민의 전화 통화를 더욱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다음 프로젝트는 어디야? 수원 쪽이야.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 예정이고, 서하율은 수원 지역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체계적으로 접근했습니다. 도시계획 관련 자료를 구해서 분석하고 인허가 절차까지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강민의 회사가 성공적으로 진행한 프로젝트들 대부분에서 토지 공급을 담당한 업체가 있었습니다. 미래개발이라는 회사였습니다. 서하율은 인터넷으로 이 회사를 검색해 봤습니다. 정보가 거의 없었습니다. 홈페이지도 간단하고 직원 수도 많지 않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회사가 강민의 회사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도 이런 회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서하율의 머릿속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며칠 후 서하율은 법무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법인 설립을 하고 싶은데요. 어떤 업종이신가요? 부동산 개발업입니다. 2주일 후 미래개발 주식회사가 설립되었습니다. 물론 대표자는 서하율의 친구 이름으로 했습니다. 실소유주는 서하율이지만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게. 회사 설립 후 첫 번째 프로젝트는 수원의 토지 매입이었습니다.
강민의 회사에서 필요로 할 토지를 미리 확보하는 것입니다. 서하율은 수원 일대의 토지 정보를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강민의 회사보다 한 발 먼저 움직였습니다. 개발에 꼭 필요한 핵심 토지들을 차근차근 매입해 나갔습니다. 은행에서 대출도 받고 지인들에게서 투자금도 모았습니다. 서하율의 설득력 있는 설명에 여러 사람들이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반년 후 강민의 회사에서 수원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토지 공급업체를 찾고 있다는 소식도 들렸습니다. 서하율은 미래개발 명의로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가격도 합리적이고 조건도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필요한 모든 토지를 이미 확보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이번 수원 프로젝트 토지 공급업체가 정해졌어. 강민이 집에서 전화 통화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야? 미래개발이라는 곳이야. 조건도 좋고 토지도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더라고. 미래개발? 처음 들어보는데. 나도 처음이야. 그런데 일 처리가 정말 깔끔해. 서하율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수원 프로젝트가 성공한 후 서하율의 미래개발은 강민의 회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항상 필요한 토지를 적절한 가격에 적절한 시기에 공급했습니다. 미래개발이라는 회사 정말 신기해. 우리가 필요한 땅을 항상 미리 갖고 있어. 강민이 집에서 동료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글쎄, 정보력이 뛰어난 것 같아. 아니면 정말 운이 좋거나. 서하율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운이 아니라 철저한 계획이었습니다. 1년이 지나자 미래개발은 강민의 회사와 7개의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총 사업비 800억 원 규모였습니다. 서하율의 수익만 해도 200억 원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계약서에 들어간 특별한 조항이었습니다. 중대한 사유 발생 시 30일 전 통보로 계약 해지 가능. 강민의 회사 법무팀에서 이 조항에 대해 문의했을 때 서하율은 미래개발 담당자를 통해 이렇게 답했습니다. 토지 소유자들과의 약속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넣은 조항입니다. 실제로 사용할 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법무팀은 별다른 의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미래개발이 지금까지 보여준 신뢰도 때문이었습니다. 서하율은 매일 강민의 회사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어떤 프로젝트가 잘 되고 있는지, 어떤 임원이 승진했는지, 회사 분위기는 어떤지. 요즘 회사 분위기 어때? 저녁 식사 시간에 서하율이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좋지. 미래개발 덕분에 프로젝트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서. 그 회사가 그렇게 좋아? 응. 정말 믿을만해. 지금까지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어. 강민은 자신이 얼마나 미래개발에 의존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니, 의존이 아니라 완전히 종속되어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서하율은 신중하게 다음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언젠가 필요할 때를 위한 보험이었습니다. 미래개발의 영향력은 점점 커졌습니다. 강민의 회사뿐만 아니라 협력업체들과도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건설사, 설계사, 인테리어 업체까지. 미래개발에서 추천한 업체들은 다 믿을만해. 강민이 말했습니다. 실제로 서하율이 엄선한 업체들이었습니다. 실력도 좋고 가격도 합리적인 곳들만 골라서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어느덧 강민의 회사 매출의 상당 부분이 미래개발과 관련된 프로젝트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미래개발 없이는 회사 운영이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올해 우리 회사 실적이 정말 좋아. 강민이 기분 좋게 말했습니다. 다행이네요.
서하율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의 성공에 자신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런데 강민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 분야에서 꽤 실력을 인정받고 있어. 그렇구나. 미래개발 같은 좋은 파트너를 찾아낸 것도 내 안목이지. 서하율은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말해봤자 믿지도 않을 것이고 지금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몇 달 후 서하율은 미래개발 명의로 또 다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에는 강민의 회사 본사가 들어갈 새로운 사업 부지였습니다. 회사에서 새 사옥 짓는다면서요? 응. 규모를 좀 키울 예정이야. 직원들도 늘리고. 부지는 정했어요? 미래개발에서 좋은 땅을 소개해줬어. 가격도 괜찮고 입지도 최고야. 서하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부지 역시 자신이 1년 전부터 준비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사옥 건설 계약에도 어김없이 30일 해지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회사 본사가 될 건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업 프로젝트는 우리 회사 역사상 최대 규모야. 강민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완공되면 직원 수를 2배로 늘릴 계획이야. 서하율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강민은 자신의 미래가 누구 손에 달려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 즈음 서하율은 한 가지 더 준비했습니다. 강민의 회사 내부 정보를 더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미래개발에서 강민의 회사에 인턴을 파견했습니다. 경영학도 전공한 똑똑한 여대생이었습니다. 물론 서하율이 직접 면접해서 뽑은 사람이었습니다. 미래개발에서 인턴을 보내준다고? 좋은 생각이네. 강민이 말했습니다. 파트너 회사끼리 인력 교류도 하고 그 인턴을 통해 서하율은 강민의 회사 내부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지, 직원들 분위기는 어떤지, 재정 상태는 어떤지, 모든 정보가 서하율에게 보고되었습니다. 마치 강민의 회사를 투명하게 들여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인턴이 흥미로운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대표님, 강민 이사가 요즘 개인적으로 주식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해요. 주식? 네. 그리고 골프도 자주 치러 다니고요. 접대비도 많이 쓰고 있어요. 서하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성공하면 사람은 변하기 마련이었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회사에서 여직원들 사이에 소문이 있어요. 무슨 소문? 강민 이사가 젊은 여자와 자주 만난다는. 서하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지아와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임신했다는 소문도 있어요. 서하율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드디어 그 순간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강민이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와 향수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회식이었어? 응. 강민은 소파에 털썩 앉으며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표정이 뭔가 달랐습니다. 초조하면서도 들뜬 기색이었습니다. 서하율은 차를 타주며 관찰했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안고 사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언제든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서하율은 서재에 들어가 서류함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미래개발과 강민의 회사가 맺은 모든 계약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계약서마다 빨간 펜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30일 전 통보로 해지 가능. 언젠가 이 조항을 사용할 날이 올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결혼 15주년 당일 서하율은 특별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강민이 좋아하던 갈비찜과 미역국, 그리고 케이크까지.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기념일이었습니다. 오후 6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들어온 강민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발걸음이 2개였습니다. 여보, 나왔어. 강민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서아율이 거실로 나오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강민 옆에 젊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배가 크게 불러 있었습니다. 임신 7달은 좋게 되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여성이 인사했습니다. 한지아였습니다. 서아율이 그동안 이름으로만 알던 그 여자였습니다. 서아율의 손에서 앞치마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순간이었습니다. 누구세요? 아, 소개할게. 지아야. 회사 후배고. 강민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아는 서아율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동정과 우월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언니, 소문 많이 들었어요. 무슨 소문을? 오빠가 언니 자랑을 많이 하더라고요. 살림 잘하신다고. 지아의 말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이제 끝난 여자를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강민이 거실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자기야, 앉아. 할 말이 있어. 서아율은 조용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지아는 강민 옆에 자연스럽게 앉으며 그의 팔짱을 꼈습니다. 뭔 말씀이세요? 서아율의 목소리는 예상외로 차분했습니다. 강민이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거렸습니다. 갑자기 왜요? 갑작스럽긴 하지만 이미 마음은 정했어. 강민이 지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아가 임신했어. 내 아이야. 서아율의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아가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언니. 그냥 이렇게 된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안함보다는 승리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민이 계속 말했습니다. 위자료는 두둑히 챙겨줄게. 이 집도 내 명의로 해줄 수 있고 조용히 이혼해줬으면 좋겠어. 소란 피우지 말고. 지아가 덧붙였습니다. 오빠도 사회적 지위가 있으니까요. 서아율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15년 결혼 생활을 이렇게 간단히 정리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뭘 생각해? 이미 상황은 끝난 거야. 강민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지아는 곧 출산해야 하고 나도 책임져야 할 사람이 생겼어. 언니도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지아가 가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서아율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정말? 강민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죠. 지아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행이에요. 복잡하게 얽히지 않아서. 언니가 현명하시네요. 서아율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준비할게요. 서류 같은 것들. 고마워. 역시 너답다. 강민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빨리 정리하면 다들 편할 거야. 서아율은 부엌으로 가서 준비해 놓은 갈비찜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필요 없어진 음식이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갈게요. 지아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오빠 늦으면 안 돼요. 산부인과 검진 있다고 했잖아요. 아, 맞다. 그럼 우리 가자. 강민이 일어서며 서아율을 보았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이게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야. 현관문이 닫히고 서아율은 혼자 남았습니다.
거실에는 두 사람의 향수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서하율은 조용히 서재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고 미래개발 관련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강민의 회사와 맺은 모든 계약서가 거기 있었습니다. 각 계약서의 빨간 밑줄 친 부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중대한 사유 발생 시 30일 전 통보로 계약 해지 가능. 서하율은 컴퓨터를 켰습니다. 미래개발 공식 이메일 계정에 로그인했습니다. 수신자의 강민의 회사 법무팀 이메일을 입력했습니다. 제목은 긴급계약 해지 통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발송하지는 않았습니다. 내일 아침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밤은 조용히 보내고 싶었습니다. 서하율은 침실로 가서 옷장을 열었습니다. 맨 안쪽에 숨겨둔 서류 봉투가 있었습니다. 5년 전 받았던 불임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그 서류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불임의 원인은 강민이었습니다. 정자 운동성 저하로 자연 임신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진단이었습니다. 서하율은 그 서류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내일 강민에게 보여줄 마지막 카드였습니다. 지아의 임신. 강민이 아버지라고 확신하는 그 아이가 정말 강민의 아이일 확률은 거의 없었습니다. 서하율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15년 동안 모든 비난을 혼자 감당했습니다. 아이가 없는 것은 모두 자신의 탓이라고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미래개발 직원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일 오전 9시에 모든 계약 해지 통보서를 발송하세요. 전송 완료. 서하율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완전히 다른 인생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지만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드디어 진짜 자신의 삶을 되찾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음 날 오전 9시 정각, 서하율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미리 작성해둔 해지 통보서들이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총 7개의 프로젝트, 800억 원 규모의 계약들이었습니다. 마우스 커서가 전송 버튼 위에서 잠시 머물렀습니다. 이 버튼 하나로 강민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서하율은 망설이지 않고 클릭했습니다. 발송 완료. 심장이 고요해졌습니다. 복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오전 10시 강민의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걸려오는 전화였습니다. 미래개발에서 계약 해지 통보를 보냈다고? 강민의 목소리가 거실까지 들렸습니다. 당황과 분노가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전 프로젝트가 다? 그게 말이 돼? 서하율은 부엌에서 차를 우리며 조용히 들었습니다. 30일 조항? 그게 뭔데? 아, 그런 게 있었나? 강민이 서재로 뛰어가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계약서를 뒤지는 소리, 종이 넘기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정말 있네. 이런 망할. 욕설이 튀어나왔습니다. 오전 11시 강민이 급하게 나갔습니다. 회사로 가는 것 같았습니다. 서하율은 인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회사 분위기 어때? 완전 난리예요. 임원들이 긴급회의 중이고 모든 직원들이 술렁이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야? 미래개발 없이는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을 다 중단해야 할 상황이래요. 대체 토지를 구하기도 어렵고 구한다 해도 가격이 몇 배는 비쌀 거라고 해요. 예상대로였습니다. 오후 2시 강민이 집으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여보, 집에 있어? 네. 지금 들어갈게. 급한 일이 있어. 30분 후 강민이 집에 나타났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미래개발 사람들과 연락 닿는 사람 있어? 왜요? 갑자기 계약을 해지한다는 거야. 이유도 명확하지 않고
서하율은 모르는 척했습니다. 대체 왜 그럴까요? 글쎄, 혹시 우리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 싶어서. 강민이 머리를 감싸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이거 정말 큰일이야. 우리 회사 매출의 70%가 미래개발 관련 프로젝트인데. 서하율은 차를 내주며 말했습니다. 다른 업체 찾으면 안 돼요?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야. 미래개발만큼 조건 좋은 곳은 없어. 강민의 목소리에 절망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업계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강민 씨 회사가 미래개발과 손절했다면서. 동료의 전화였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었나? 아니야,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이상하네. 미래개발이 그런 회사가 아닌데. 소문은 곗잡을 수 없이 퍼졌습니다. 강민의 회사에 문제가 있어서 미래개발이 손을 뗐다는 추측들이 나돌았습니다. 일주일 후 더 큰 타격이 왔습니다. 자재업체들이 대금 지불을 독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프로젝트가 중단됐으니 자재비부터 정산하자. 대금 지불 보증은 어떻게 할 건가? 현금 흐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미래개발과의 계약이 없으니 은행에서도 대출을 꺼리기 시작했습니다. 담보가 부족하다. 미래개발과의 계약서가 있어야 대출이 가능하다. 강민은 매일 밤늦게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점점 야위어 갔습니다. 회사 상황이 안 좋아? 서하율이 물었습니다. 최악이야. 이런 적은 처음이야. 2주일째 되던 날 또 다른 폭탄이 터졌습니다. 강민의 개인 비리가 폭로된 것입니다. 강민 이사의 개인 주식 투자 내역을 감사하자. 내부 감사팀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기밀 정보를 이용한 주식 투자 의혹, 과도한 접대비 사용, 골프 접대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도박도 했다면서? 여자 문제도 있고. 직원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곧 결정타가 날아왔습니다. 이사회에서 강민의 해임을 결정한 것입니다. 현재 상황에 책임을 져야 한다. 개인 비리도 심각한 수준이다. 회사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강민은 그날 오후 집에 돌아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해고됐어. 뭐라고요? 이사회에서 해임 결정했어. 당장 나가라고. 서하율은 놀란 척했습니다. 갑자기 왜요? 미래개발건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거야. 그리고 개인 비리도. 강민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날 밤 강민은 술을 마셨습니다. 혼자서 소주 2병을 비웠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미래개발은 대체 왜 그랬을까? 15년 결혼 생활도 끝나고 직장도 잃고 술에 취한 강민의 넋두리였습니다. 서하율은 아무 말 하지 않고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카드를 꺼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강민은 새로운 직장을 찾고 있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업계에서 그의 평판은 이미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미래개발과 문제가 있던 사람, 개인 비리로 해고된 사람, 그런 낙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아가 강민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오빠, 상황이 이렇게 된 줄 몰랐어요. 지아야, 저도 제 앞길을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무슨 말이야? 미안해요. 하지만 저도 아이를 키워야 하니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강민은 허탈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지아도 떠났어. 서하율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강민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회사, 돈, 명예, 그리고 지아까지. 서하율의 복수는 완벽했습니다. 한 방의 총성도 없이, 한 번의 고성도 없이 시스템 자체로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진실을 알려줄 시간이었습니다. 2달 후 몰락한 최강민이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한때 단정했던 정장은 구겨져 있었고 구두는 닳아 있었습니다. 야위어진 얼굴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서하율이 문을 열자 강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율아.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과거의 오만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왜 왔어요? 서하율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도와줘. 제발. 강민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현관 앞에서 절망한 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일어서요. 이 집이라도 돌려줘. 갈 곳이 없어. 이미 이혼했잖아요. 이 집은 제 거예요. 서하율은 단호했습니다. 강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미래개발은 왜 갑자기 계약을 해지했을까? 글쎄요. 저도 궁금하네요. 서하율은 여전히 냉담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도와줘.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강민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서하율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들어와요. 강민이 거실에 앉자 서하율은 서재에서 서류 봉투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탁자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뭐야? 강민이 봉투를 보며 물었습니다. 5년 전 검사 결과예요. 서하율이 봉투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병원 로고가 선명한 불임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강민이 서류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심하게 보다가 점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야? 읽어보세요. 서하율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정자 운동성 저하, 자연 임신 가능성 거의 없음. 강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건 내 검사 결과야? 네. 5년 전에 당신 몰래 받은 검사입니다. 강민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럼 15년 동안 네. 불임은 제 잘못이 아니었어요. 서하율의 목소리에 오랜 원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저만 비난받았죠. 시어머니는 매일 저를 탓했고 당신도 저를 무시했어요. 강민은 아무 말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아 씨가 임신했다고 하셨죠? 서하율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게 당신 아이가 맞을까요? 강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아는 내 아이라고 했어. 의심해 본 적 없어요? 서하율의 질문이 강민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럼 누구? 그건 지아 씨에게 물어보세요. 아, 그런데 이미 당신을 떠났죠? 강민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율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요? 서하율이 일어났습니다. 15년 동안 참았어요. 모든 걸 제 탓으로 돌리면서도 참았어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기회요? 서하율이 냉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이 저에게 기회를 준 적 있나요? 강민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서하율이 계속 말했습니다. 미래개발 아세요? 응? 왜 갑자기? 그 회사 사장이 누군지 아세요? 강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예요. 뭐? 강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미래개발의 실제 소유주는 저예요. 그게 무슨 말이야? 지난 3년 동안 당신 회사에 토지를 공급한 사람이 저라는 뜻이에요. 강민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불가능해. 넌 그냥 주부잖아. 그냥 주부요? 서하율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당신이 저를 무시하는 동안 저는 공부했어요.
주식도 배우고 부동산도 배웠어요. 그래서 계약을 해지한 거야? 네. 당신이 저에게 이혼하자고 한 다음 날에요. 강민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럼 내가 성공한 것도 제가 뒤에서 도운 거예요. 당신 회사가 필요한 땅을 미리 사놓고 적절한 가격에 팔아준 거죠. 강민은 소파에 무너져 앉았습니다. 왜 그랬어? 사랑했으니까요. 처음에는 서아율의 목소리에 씁쓸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계속 저를 무시했어요. 심지어 다른 여자와 바람까지 피우면서 하율아, 이제 끝이에요. 서아율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집도 돈도 없어요. 제가 번 돈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예요. 강민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난 어떻게 해? 당신이 저한테 했던 대로 하세요. 서아율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혼자 살아보세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삶이 어떤 건지. 하율아, 제발. 나가세요. 서아율이 문을 열었습니다. 강민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정말 끝인 거야? 네. 15년의 끝이에요. 강민이 문 밖으로 나가자 서아율은 문을 닫았습니다. 쾅 하는 소리가 마치 관뚜껑 닫는 소리 같았습니다. 거실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바닥에는 불임 검사 결과지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서아율은 그 서류를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강민이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축 늘어진 채로 서아율은 아무 감정 없이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동정도 없었고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그냥 끝이었습니다. 길고 긴 악몽의 끝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1년 후 강남의 한 고급 카페에서 서아율은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의 그녀는 과거에 수줍었던 주부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눈빛, 당당한 어깨, 그리고 여유로운 미소. 진짜 자신을 되찾은 모습이었습니다. 서 대표님, 오늘 미팅 자료 준비 완료됐습니다. 비서가 다가와 보고했습니다. 서아율은 이제 자신의 이름으로 투자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율 인베스트먼트라는 이름의 회사였습니다. 고마워요. 오후 미팅 때 쓸게요. 서아율의 회사는 단순한 투자회사가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여성들을 돕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이혼을 준비하는 여성들에게 경제적 독립을 도와주고 창업을 꿈꾸는 여성들에게 투자를 해주었습니다. 대표님, 오늘 상담 신청하신 분 3명 계세요. 어떤 분들이죠? 모두 남편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에요. 서아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거의 자신과 같은 상황의 여성들이었습니다. 오후 2시 첫 번째 상담자가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의 여성이었는데 눈가에 멍 자국이 있었습니다. 이혼하고 싶은데 경제적으로 독립할 방법이 없어서요.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예전에 제과제빵을 배웠었는데 좋은 아이디어네요. 자세히 이야기해 보시죠. 서아율은 그 여성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도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창업 자금은 저희가 지원하고 경영 노하우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여성의 눈에 희망이 빛났습니다. 정말 가능할까요? 물론이에요. 저도 한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주부였거든요. 서아율의 말에 여성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움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녁 7시 서아율은 회사를 나와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한강공원이었습니다. 벤치에는 이미 한 남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30대 후반에 따뜻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박준혁, 서하율의 새로운 연인이었습니다. 늦어서 미안해요. 괜찮아요. 오늘 상담이 많았다면서요? 준혁은 이해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서하율의 일을 존중해주고 과거를 묻지도 않았습니다. 네.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둘은 강변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석양이 한강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하율 씨 같은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왜요? 힘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니까요. 준혁의 말에 서하율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심 어린 칭찬이었습니다. 저도 과거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지금의 모습을 보면 상상이 안 가네요.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의지만 있다면. 두 사람의 대화는 자연스럽고 편안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관계였습니다. 그때 멀리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구겨진 옷을 입고 터벅터벅 걸어가는 남자. 최강민이었습니다. 서하율은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준혁이 궁금해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아는 사람이 보여서요. 강민은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한때 당당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았지만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서하율은 그 모습을 보며 어떤 감정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동정도 없었고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냥 남이었습니다. 가시죠. 준혁과 함께 다른 길로 향했습니다.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이었습니다. 며칠 후 우연히 지아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친구가 전해준 이야기였습니다. 지아라는 여자 알아? 강민이랑 사귀던. 어떻게 됐대요? 아이 아버지가 따로 있었나 봐. 지금은 그 남자랑 결혼해서 잘 살고 있어. 서하율은 별로 놀라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강민은 어떻게 됐대요? 고시원에서 살면서 일자리 찾고 있다던데. 쉽지 않을 거야. 평판이 안 좋으니까. 서하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업자득이었습니다. 한 달 후 서하율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여성경제독립센터를 설립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많은 여성들을 도울 수 있는 시설이었습니다. 개소식 날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서하율이 도운 여성들, 동료 사업가들, 그리고 준혁도 함께했습니다. 이 센터는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서하율이 개소식 연설을 했습니다. 힘든 상황에 처한 여성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상대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되찾는 것입니다. 서하율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습니다. 저녁 파티가 끝나고 서하율과 준혁은 센터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서울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하율 씨. 무엇이요? 이 모든 걸 혼자 해낸 것이 혼자가 아니에요. 준혁 씨도 있고 도와주신 분들도 많고. 서하율이 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해주실 거죠? 물론이에요. 두 사람은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밝고 희망찬 미래였습니다. 그날 밤 서하율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정말 모든 것이 끝났다.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들도, 원망도, 분노도, 이제는 정말 새로운 시작이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과 함께 의미 있는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진정한 복수는 복수 자체가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이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정말 새로운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서하율은 미소를 지으며 창문을 열었습니다. 상쾌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자유로움이 느껴지는 바람이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진짜 자신만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